또 전문성, 그리고 이번에 비비안 마이어와 무엇보다도 게리 노그랜드 전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특히 감격스럽고요. 또 제가 모처럼 서울에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특강, 특히 그 현대사진에 대한 사진가에 대한 강연을 갖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3회에 걸쳐서 비비안 마이어와 게리 노그랜드 전시에 즈음해서 제가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제 목적은, 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진가와 여성 사진가, 그리고 게리 노그랜드라는 사진가는 정말 양측에서 대비가 참 잘 된 사진가입니다. 여성이라는 목적과 또 아주 유명한 프로 사진가라는 측면, 그도 무명이라는 것과 유명, 또 여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장 중의 거장, 60년대를 대표하는 게리 노그랜드의 사진가의 사진과 삶과 어느 한순간에 정말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나타난 비비안 마이어의 또 사진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두 사진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사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비비안 마이어의 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 그래서 이 유인물은 버리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1, 2, 3회 세 번 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유인물을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주시길 바라요. 결국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1회, 2회, 3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핵심들이 제가 나눠주는 미술관적으로 나눌 유인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비비안 마이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비비안 마이어에 대한 뉴스를 접한 것은 2010년 가을 겨울쯤입니다. 저는 이제 평론가다 보니까 특히 뉴욕과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진의 동향이라든지 특히 그 미국 사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제가 학교를 거기서 다녔기 때문에 틈틈이 뉴스 정보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비비안 마이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가 비비안 마이어 연구자는 아닙니다. 연구가 될 수가 없죠. 제가 조금 한 30분 전에 와서 비비안 마이어 동영상을 봤습니다. 보면서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계속해서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구나. 제가 2010년에 알았던 정보,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거의 깊게는 3년, 넓게는 5년 동안 비비안 마이어를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들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제가 책을 4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촬영 장소와 촬영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것들이 오늘 보니까 또 잡혔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자료 안에서도 언데이트, 언플레이스, 즉 장소와 촬영 연도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선곡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찾아냈다. 아주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곡에서 저를 불러준 건 제가 우리나라 사진가 중에서는 그래도 비비안 마이어를 좀 일찍 알고 나름대로 좀 연구도 조금 하고 또 관련된 글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마추어 사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프로들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자기의 사진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진가의 순수한 사진가들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이 참 많습니다. 관심. 일종의 커버드를 디스커버를 한다 할까요?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는 어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어떤 롤 모델이 되는 하나의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선곡에서 저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3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비비안 마이어와 게리 노그랜드가 양자가 서로 횡단하면서 대척 관계에서 횡단하면서 오고 갈 텐데,
왜 그러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현대사진, 특히 미국 중심의 사진, 특히 뉴욕과 시카고 사진의 변모와 변화 과정을 이 두 사람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와 게리 이노그랜드를 공부를 하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30년간의 현대사진의 중심인 시카고와 뉴욕의 사진의 흐름, 이것들이 한국 사진이나 아시아 사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에서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로 전개하고 가는 중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미학, 어프로치, 프레임워크, 이 모든 것들을 두 개의 측면에서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된 사진들이 여러분들에게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비안 마이어와 게리 이노그랜드는 중심돼서 이해를 나눠서 하지만 계속해서 언급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눠있는 것처럼 이미 전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들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사진이 저렇게 다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전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선곡에 전체 사진을 한번 보고 싶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미술관의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장소와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품이 다 오지 않았는데 98% 왔습니다. 제가 4권의 책에서 이 작품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진 98% 왔다는 거죠. 더구나 BBC에서 만든 동영상은 영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비안 마이어 지금 위에 상영되고 있는 저 BBC 나오는 저 영화제를 보면 저보다도 더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진가를 생각하기 앞서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날 때부터 프로 사진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이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는 게 사진에는 천재가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176년 사진의 역사에서 위대한, 그러니까 훗날의 위대한 사진가들은 다 나이가 50이 넘었다 하는 겁니다. 절대 아이들은 천재가 되지 못합니다. 사진에서는. 삶을 알지 않고 그리고 이 도구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사진이라는 매체는 표현 불가능하고 자기 세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비안 마이어라는 한 여성 사진가를 통해서 사진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결론 난가의 스펙트럼, 즉 파노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먼저 제가 그 동영상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인상 남은 게 뭐냐면 모든 친구들이 마을에 춤추러 갔을 때 비비안 마이어는 춤추러 가지 않았다 하는 말. 이것은 비비안 마이어가 1951년에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잡고 뉴욕에서 사진을 시작하는데 프랑스 고향 마을 친척 고모집에 가서 친구들,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친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춤추러 갔을 때 비비안 마이어는 춤추러 가지 않았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사진 찍으러 갑니다. 왜 춤보다도 사진이 좋았을까? 왜 사진에 일찍부터 저렇게 사진에 빠져들게 됐을까? 이건 아무나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지만 사진이 영혼을 건드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명 중에서 한 사람, 조금 별난 사람이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네. 사진을 좋아한다는 것과 사진으로 인생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자기의 주어진 삶의 조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사고와 모든 돈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 그런 분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만납니다. 저에게 사진을 1357구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그만두는 시간. 1년 하다 그만두고 3년, 5년, 7년, 9년. 9년을 넘으면 이제는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저렇게 비비안 마이어 25년, 30년 동안 계속 사진한 것은 사진이 숨쉬기예요. 제 친구 동료 작가가 최광호인데 최광호의 말을 들면 사진은 숨쉬는 겁니다. 숨 안 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나 지금 숨 쉬면서 숨 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네.
몸이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숨 쉬는 일이니까. 이렇게 인생을 저렇게 일찍부터 사진에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저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에서도 비비안 마이어를 봅니다. 네. 그런데 뭐가 다를까? 바로 이게 뉴욕 사진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뉴욕 사진계가 비비안 마이어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스트레스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비비안 마이어를. 사진만 보면 분명 비비안 마이어는 게리 그런드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면요, 게리 그런드가 먼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 타임테이블로 봤을 때 비비안 마이어가 사진에 찍는 시점이 51년 시점이고요. 게리 그런드도 역시 그 시점에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을 하는데 더 잘 찍었다는 이야기죠, 비비안 마이어가. 이 상황을, 그리고 양도 사실 두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26년생이고, 게리는 29년생입니다. 28년생입니다. 2살 차이 납니다. 그리고 게리는 좀 빨리 84년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거의 비슷해요. 역시 이분도 2500 현상만 되고 쳐다보지 않는 필름이 2500롤이고요. 현상을 하고 밀착만 했던 것이 6000롤이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만 하고 확대인을 하지 않는 것이 무려 2만 장이 넘습니다. 2만 컴퓨터. 이렇게 약간 그렇게 비슷한 요소가 많은데, 이 시점을 우리가 아마추어 프로라 경계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50년대 현상이. 유명해지면, 자기가 이너서클에 들어가면, 사진계 사람들하고 이너서클에 들어가면 유명해지는 거고요.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무명이 되는 겁니다. 50년 상황에서. 자, 우리가 비비안 마이어의 핵심적인 요소가 좀 안에서도요, 거리, 스트리트 사진하고 그 다음에 셀프 포트레이트,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컬러 사진은 좀 특수합니다만 50년대, 60년대 미국 사진에서 80%가 거리 사진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검토해 볼 텐데요. 왜 스트레이트가 스트리트로 바뀌었을까? 50년대, 60년대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퀘스천, 이 비비안 마이어의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퀘스천이 미스터리. 첫 번째 미스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저리 잘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타고난 사진가는 없다고 보는데요. 사진의 감각은 선천적 요소가 10%밖에 안 됩니다. 후천적이라는 거죠, 사진의 감각은요. 음악이나 영화나 무의 예술들, 즉 창조 예술들은 80% 정도가 선천적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후천적 연습에서 20%가 되지만 사진은 그렇게 감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고 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사진은 표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진은 10% 정도가 선천적 감각이고 후천적 감각이 80, 90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비비안 마이어가 저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어디에서도 사진을 배운 바 없는 걸로 나옵니다. 지도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영향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 미스테리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영향은 이렇게 현재 제가 조금 전에 BBC 영화를 봤더니 이렇게 결론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DNA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DNA는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DNA예요.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호기심, 그 다음에 사진 말고는 모든 시간과 사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이 독학이 큰 스승이다. 그런데 이 독학의 큰 스승은, 사진은 다른 것과 달리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이 프레임을 오래 보면, 아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엘 메이럴치가 그 동영상에서 말합니다. 사진은 누구한테 독학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파고들면, 파인더 속으로 파고들면 틀이 잡힌다. 그러니까 비우고 채우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리가 보인다. 사진에서 거리가 오래 찍다 보면 누구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거리가 잡힌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미스터리 하나. 비비안 마이어가 과연 누구한테 배웠을까는 독학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프레임은. 아까 잠깐 보니까 비비안 마이어가 51년 때 뉴욕에서 사진을 롤라이플렉스를 들고 사진을 시작할 때 그때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프랑스 5인 사진전이 열렸다. 그래서 까르티 브레송, 로베르 두아노, 그 다음에 프라사이 이런 파리의 전설적인 5 사진가들의 전시를 봤다. 그 증거가 사진 속에 있다. 아까 나 봅니다. 모마에서. 이 사진가들이 뭡니까? 이 브레송, 두아노, 프라사이. 감성 100% 사진가입니다. 감성 100%. 세상에 가장 세상과의 나와의 그 다음에 관객 대상, 즉 타자와 사람과 나 사이의 감각과 거리와 프레임워크를 가장 여성스럽게, 가장 감미롭게, 가장 담백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네. 결국은 비비안 마이어는 누구에게 사진을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지 않았지만 엄청난 발품을 팔았다. 그 다음에 눈을 팔았다. 눈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조사에 의하면 엄청난 또 일기파입니다. 리딩파예요. 참 많은 눈동장, 즉 당시의 라이프나 룩이나 파리마치나 하퍼스 바자라든지 뉴욕 사람들이 당연히 가방속에 놓고 다닐 만한 당대 최고의 사진책이 5개입니다. 하나의 사진 전문가 퍼플러 포토그래피고 하퍼스 바자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지와 룩입니다. 거기 또 하나 타임즈.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언어가, 즉 신문을 대신한 그래픽 저널리즘이죠. 잡지 시대. 온통 세상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말을 하는 50년대, 60년대.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잡지도 열심히 보고 뉴욕의 전시장에 찾아서 전시 보고 이렇게 눈 발품을 팔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50년대, 60년대. 미국사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즉 비비안 마이어와 게리 노건들 사진을 알 때 첫 번째가 50년대, 60년대 뉴욕과 시카고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사회적 배경. 자, 우리나라는 50년대 바로 6.25죠. 미국은요, 50년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나게 삶의 극한상에 몰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끌려가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길가에 넓어져 있고요. 상위 용사들을 처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으로 파괴된 미망인들,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50년대 미국 사회가요. 이런 데다가 인종, 흑인 해방, 그 다음에 여성 해방. 이게 미국 사회 50년대를 뒤흔들기 때문에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안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비비안 마이어와 게리 노건의 사진에 동시에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저런 걸 어떻게 찍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50년대 6.25가 지났을 때 우리 이문식 선생 포함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이 53년부터 60년대까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진들이. 전쟁의 비참함이 극에 달함으로 수도 서울에 많이 풍경사진을 찍으러 갔던 사람이 풍경사진을 포기하고 삶 안으로 나옵니다. 거리 안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장동, 뚝섬, 그 다음에 여기 상수동, 즉 그 마포, 나루 사진가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다 리얼리즘이에요. 처절한 삶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50년대 비비안 마이어한테는 바로 50년대의 미국 풍경, 즉 시카고와 뉴욕 풍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담고 싶을 수 있는 대상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사진의 모습을 저렇게 리얼리즘을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사진가들이 풍경사진에서 거리 사진을 찍기 어려운 것과 똑같아요. 분명히 사진의 피사체가 굉장히 리얼리즘적이고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여성이 거리로 나서 찍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대로 증명을 합니다.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사진가들 중에서 50년대, 60년대 사진이 당시 사진가의 2%에서 3%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97%, 95%는 다 산으로 돌로 다녔답니다. 그건 지금도 크게 다른 바 없죠. 네, 아름다운 것을 찍으러 가지 현실을 찍기는 상당히 어렵거든.